안녕하십니까, 이표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레이트, 금리의 레이트 그리고 성장률의 레이트,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로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의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그로스 레이트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 인트레스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주로 채권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누가 이제 쓰기 시작했냐면, 이제 연준, 파월, 즉 페드의 의장,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지북에서도 사실 그런 컴퓨터가 나왔었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페드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환호하게 됩니다. 이런 환호가 어디에 가냐면 아무래도 나스닥 혹은 이제 제일 종목의 테슬라와 같은 이제 전형적인 성장주로 그 불이 옮겨가게 됩니다. 강력하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의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률이죠, 사실은. 매출의 성장률로 이제 불붙기 시작하게 됩니다. 시장이 1월 달에 강력하게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런데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지 않느냐의 또 논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들어보게 되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불황이 올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논리가 기존에 저희가 채택했던 이런 자산들이 오를 때에 채택했던 논리고요. 근데 지금 부분은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거 후행 지표다. 고용은 이제 후행 지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시장이 슬로우 다운 했다. 혹은 약간의 조정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도가면 경제는 크게 이제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인플레이션의 키 요인은 아무래도 공급망 이슈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이상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고용이라는 이제 난맥이 남았는데요. 이 고용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고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증가하는 수요 위주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제 전체의 균형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고용 때문에 강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제 밝히고 있던 디스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이다. 라는 코멘트의 어떤 신뢰도는 사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금리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룸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기대해서 움직이던 나스닥과 테슬라와 같은 전형적인 성장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그런 성과의 어떤 약간 이제 픽아웃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금리 수준이 만약에 크게 떨어지지 못하고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채권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어떤 시절보다 고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왕이면 이제 고금리를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좋으니까 경기가 단기적으로 망가질 가능성은 크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크레딧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금리 자체를 높게 주는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한국의 어떤 벤치마크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대비해서 미국 금리가 훨씬 높은, 거의 2% 가까이나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채권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적합한 투자 전략인 것 같고요. 채권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투자자 개별적인 어떤 베이크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채권에 고금리 채권을 투자하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을 많이 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도 동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발목을 잡는 것이 최근에 경제지표, 특히 이런 수요의 인플레이션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고용지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사야 되는 자산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적합한 자산은 뭐냐?
채권인데 그 중에서도 고금리 채권이 좋겠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나오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성장률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부담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런 가장 정책금리하고 가장 동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실 채권이 미국의 2년물 채권입니다. 2년물 채권. 2-year US Treasury Yield인데요. 근데 이 2년물 채권 같은 경우가 보면 항상 이런 그 미국의 정책금리,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게 미국의 정책금리거든요. 정책금리를 선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먼저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따라 오르게 됩니다. 얘가 올라가니까 얘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은 얘가 꺾였는데 아직 안 꺾인 상태입니다. 꺾인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선행 지표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환호를 하면서 이런 그로스닥들을 그러니까 성장주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얘가 꺾였는데 여기서 약간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성장주도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런 높은 성과를 단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 자산을 산다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라 하더라도 고금리를 보상을 하는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확실한 수익률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생겼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라갔다. 불확실성이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에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로스닥 같은 경우는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류의 자산들 중에서는. 하지만 채권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좋은 구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금리가 떨어지기 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높습니다. 어디에서? 미국 채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좀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중장기물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안 되는 그 이하의 채권들은 아직 한 4% 전후의 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한국의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3월에서 5월 즉 2분기 내로 금리 픽아웃이 나온다. 이 선행 지표인 US 트레저리 2년물이 금리를 지금 픽아웃 했기 때문에 정책금리도 그때 픽아웃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때는 주식자산을 사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수요에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지가 특별히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야 되는 주식은 매출의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수 없다. 뭐 1년에 100%, 200% 생각하는 것이 뭐 테슬라와 그런 이제 강력한 성장주들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로스 레이트 자체가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다. 더 막 100% 성장하던 것이 200%, 300% 성장하는 그런 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확인됐을 때는 그때는 그런 성장성에다가 이런 마진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주 중에서도 그런 주식으로 아마 모여가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성장주 중에서도 꽤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진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런 단순한 그동안 보여줬던 성장률의 어떤 궤도만을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높은 금리 수준이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목들, 그런 자산들의 가격은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채권, 고금리 부분을 향유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향후에 픽아웃해서 다시 떨어지게 됐을 때 성장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주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로스 레이트에도 의구심이 있고 마진을 유지하는 데서 의구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현금 흐름이 좋은 밸류 스탁들을 고민하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런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사이클, 특히 금리를 활용한 이런 성장주 투자와 그리고 이런 이제 채권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마켓의 어떤 구간별로의 어떤 대응을 저희가 공유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도 최근에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에 의구심이 생긴과 동시에 저희들은 자산을 조금 매도를 해서 유동성을 좀 쥐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밸류 스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좋아서 마진 스퀴즈가 나지 않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유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업데이트해 보고 있는 빅데이터들 중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또 캐치를 하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프레젠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